유성호 아까 그 당직자들에게 업무 복귀 지시서 했다고 아셔요 이거? 네, 오늘 오면서 봤어요 저도. 아, 네, 오면서 봤는데요. 요거는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사실관계만 계속 얘기하니까. 박정훈 대령 아시죠, 여러분들? 박정훈 대령이 위법한 명령에 거부를 했다고 해서 항명죄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재판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무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경호처 오늘 아침에 다 열어줬어요. 왜 열어줬어요? 위에서 막으라고 하는데도 위법한 명령에는 거부해도 된다가 공무원 행동 명령이 있어요. 직무유기가 안 됩니다. 우리 당직자 여러분들 그거 다 아시기를 바라요. 사무총장 직무 대리하는 것도 지 맘대로 이렇게 해도 돼요? 사무총장은요,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법무법인에 저도 좀 알아봤어요. 예. 법무법인에 알아봤는데요. 이 얘기는 뭐 안 드리려고 하긴 했는데, 김철근 총장의 해임부터가 사실은 절차가 안 맞아요. 그때부터가. 네. 예, 적법한 절차가 아니에요. 다른 얘기 다 빼고 의결을 했어야 돼요. 그쵸 이제 정세기 의장이랑 마찬가지로 네. 해임을 위해서는 의결을 했어야 돼요. 의결을. 둘 다 잘못된 거죠. 예, 의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해결이 안 된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누구를. 그러면 네. 직무 지시 이거는 직무 복귀 지시 이거는 이게 위법이라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은 권한이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사람은 직무대리가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권한 없는 자의 권한 행세를 하는 거고 저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예. 이건 감정 빼고 다 팩트예요. 저희 법원에서도 똑같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때 이제 결국에는 당원 제23조에 올라와 있는 최고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연구원장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임명은 할 수 있지만 임면 전체의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법률적인 얘기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당원에 보면요, 사무총장과 정책위원장, 연구원장 같이 중요한 직책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열거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임명한다요. 임면이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임명과 면직 두 개를 합쳐서 임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단서 조항이고 그 위에 본 조항이 뭐라고 돼 있냐면 당 대표는 당직자 인사에 관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임면권과 추천권을 가진다. 즉 쉽게 말씀드릴게요. 면직을 하려면 의결을 해야 돼요. 면직은 반드시 의결을 해야 돼요. 임명이면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새로 뽑는 거면은 그래요. 당대표가 협의는 사실 합의는 아니기 때문에 얘기만 해도 돼요. 나 이 사람 뽑을게. 그러니까 임명해버려.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좀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면직에 대한 규정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잘릴 때는 의결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거는 법적인 걸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김철근 사무총장을 해임을 시킨 거, 이거는 면직에 대해서 정당한 면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면직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무총장은 살아있는 거고요. 살아있다 보니까 사무총장의 직무대리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런 위법한 명령에는 이게 다른 당은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비슷해요. 아니 근데 비슷하게 만들어야지 돼요. 왜냐면 거대 정당들이 그거를 괜히 만든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다 법적인 문제나 다 봐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준용을 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너네만 왜 특이하냐 아니에요. 다른 당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대외적으로 보기에는 밖에서 봤을 때는 왜 당대표가 그거를 해임을 못 시키냐라고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네. 보통은 당대표가 사무총장을 이제 잘 자르지 않아요. 네, 보통은 자르지 않아요. 네, 본인이 뭐 해임, 자기가 사직을 하지 않는 한 자기가 임명했잖아요. 처음에 임명할 때 아시잖아요. 우리 이긴철고 굉장히 반대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럼 본인이 그쵸. 해가지고 임명을 했으면 해임에 대해서는 보통 당대표가 끝날 때 같이 알아서 물러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면직 규정을 특별히 두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최고위에서 다 협의가 되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최고위에서 의결을 거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허은아가 나가갖고 뭐라 했냐면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에게 했던 얘기를 돌려준다 이렇게 하면서 네. 정책위의장 그냥 임명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하고 우리하고 저는 이제 집단지도 체제하고 단일지도 체제하고 이거 달라서 그런갑다 싶었는데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 말씀도 제가 어려운 말씀이라 자꾸 안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네. 여기서 지도 체제에 대한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국힘은요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따로 해요. 그쵸? 그러면은 당대표는 권한이 셀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단일성 지도체제, 단일 지도체제. 어쨌든 당대표한테 권한을 몰아주고 최고위원들은 물론 같이 의견은 합니다만 권한이 훨씬 세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함께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함께 뽑아요. 그래서 최고 득점자가 당대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차점자가 최고위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뭐라 그러면은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해요. 다만 우리는 그렇게 되면 당대표 권한이 조금 약할 수가 있으니 예를 들어 아까 단서조항처럼 사무총장이나 정책위장이나 연구원장에 대해서는 당대표한테 조금 권한을 더 주자 해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단일성을 띈 집단지도체제, 그래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데 단일성을 띄웠다고 해도 뭡니까? 우리가 앞에 수식어는 수식어일 뿐이에요. 본질은 집단지도체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지도체제면 의결을 통해서 돼야 되는 거죠.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아마 대외적으로 아마 패널로 나가셔도 막 네.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올 것 같아. 그냥 딱 봤을 때는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러고 프레임 씌기 좋은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언론이 얼마나 진짜 그러냐면요. 저한테 이런 거 말할 기회를 안 줘요. 그냥 나가면요. 뭐라 그러냐. 그래서 일단 사회자가 물어보죠, 저한테. 이거 왜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막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막 이렇게 설명하면 듣다가 다른 패널 하나가 아이 근데 그거 저기 이준석 저기 자기가 당한 거 똑같이 다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래버려요. 그럼 내가 이런 법률적인 이야기 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은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부당한 방법에서 쫓겨났고 우리는 바텀업 방식으로 민주적 절차로 해서 처리하는 거다. 이 얘기하다가 끝나요. 그거 하고 나면 또 그냥 다른 걸로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하람 이긴 이런 사람들 절대로 그 나쁘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어떻게든 같이 가자고 해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야기를 참다가 아 이제는 오버라인을 했구나, 선을 완전히 넘었구나, 이젠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넜구나. 그러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에 대해서는 가차 없어요. 예, 제가 나서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좀 나선 상황입니다.